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에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다우 지수요. 앞쪽 지지선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 아래 꼬리를 달고 마지막에 들어 올렸다는 것이 이게 좀 그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많이 빠졌었는데요. 장 끝나는 즈음에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약간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저가를 지지해 주려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그 플러스로 일정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가 현재 시간 플러스 한 0.7 정도 됩니다. 어제하고 정반대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어, 기존의 악재를 모두 반영을 하고 반등 시도를 한다 이런 모습으로 현재 시간에 있는 선물 지수까지 포함을 하자면 아래 꼬리를 달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반등시킨다는 의미 있는 데다가 지금 선물이 상승 중이니까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바닥 형태로 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독일 증시 볼까요? 지난밤에 1점 몇 프로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 미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요 오른쪽에는 작은 요게 현재 시간입니다. 플러스 0.84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지금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오늘 저 국내 지수가 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견조하게 좀 버티게 해줬던 그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어제 그 방송할 때 지수 급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종목인 엘컴텍 뭐 이런 쪽으로 그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엘컴텍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침에 출발도 좀 약했고 그다음 장중에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데다가 중국이 그 하락하지 않고 계속 반등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되니까 그 국내 증시가 빠지려고 하다가 계속 방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을 어느 정도 그 방어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 앞쪽에 있는 그 저점을 지지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일본 증시도 보시면은 어,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했다가 상당히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연봉을 내면서 빠져줘야 하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죠. 그래서 이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위쪽으로 반등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체 다가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지지선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제가 오늘 그 인버스 종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다른 종목 안 쳐다보고 코스닥 지수 빠지는 것만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그 거래소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거래소는 생각보다 적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69%니까요. 심하게 빠지진 않았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장 흐름을 판단할 때 코스닥을 많이 보는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 이제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전날 어제
코스닥 지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장 막판에 흘러내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증시 하락을 선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코스닥 매도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을 한 마이너스 439억 매도를 했는데요. 계속 매도를 해갖고 내려갔었는데 장 막판에 이 순간에 이제 그 결정적인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반등 쪽으로 모습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결정타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개성공단 관련주가 장 막판에 이 인디에프가 대장으로 움직였는데요. 장 막판에 보시면 개성공단 관련주가 확 땡겨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 올리니까 남북 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등 시도를 하면서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끝부분에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을 때 거의 한 마이너스 1.4% 정도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다시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추가로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그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로 쭉 빠질 줄 알았는데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받쳐줬기 때문에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모습을 봐도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미증시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에 중국 측에서 그 미국으로 보고 이제 하는 말이 협상하고 싶으면은 행동을 거쳐라 이렇게 이제 중국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대북 그 뭡니까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재를 막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협상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을 고쳐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트럼프는 그 농민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미국을 그 압박을 주는 게 이제 농업 부분을 그 농산물 부분을 수입을 끊어버리게 되면 미국의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농민들 모아놓고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돼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합의가 안 돼도 나는 괜찮다. 중국하고 합의 안 돼도 뭐 답답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짱을 튕겼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오늘 장중에 이제 왜 계속 더 많이 안 빠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경제적인 어떤 실적 부진이나 경기 악화 이런 것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 안 돼 갖고 그 실적이 줄어드는 거를 갑자기 들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악재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힘싸움을 하면서 그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심리전 상태로 보여집니다. 당장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6월부터 지금 그 관세도 인상되고 기타 등등 그 화웨이에 대한 부품 이런 부분들도 이미 기존 저 부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품이 소진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 봐가면서 바로 타격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상대에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 그 양보를 더 하라 이런 요구인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둘이 다 다친다는 걸 서로 알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나.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게 트럼프가 이제 했는 이야기 중에 이 미중 무역 협상에 화웨이 관련되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부품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미중 무역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그 신경전을 벌이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방에 다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이렇게 계속 가서 같이 다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6월달쯤 되면은 타결되지 않겠느냐 서로 협상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협상을 한다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뉴스만으로도 지수는 선반영해서 급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하락하는 것보다는 반등하지 않겠느냐. 설마
둘이 다 다치는데 끝까지 가기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지수나 국내 증시 모두 바닥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하는 쪽으로 특별한 추가 악재가 없는 한 반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빅스 지수도 보시면 16.98까지 갔다가 지금 16.73,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약간씩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율이 지금 조금 특이한데요. 1186.35입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53인데요. 1191.87에서 1186, 그러니까 90을 밑으로 내려왔는데 86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환율이 하락을 한다면 외국인이 더 이상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그동안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관련되는 이야기는 모두 마치고요. 일단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등권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판에 이게 경협주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제가 오늘 매매했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어제 엘컴텍을 몰빵으로 1067만 원인가 정도로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아침에 엘컴텍이 생각보다 약하게 출발했습니다. 이게 한 1780원 이 정도에서 출발할 줄 알았는데 출발이 좀 약했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올리다가 밀려버렸는데요. 이 밀리고 나서부터 반등할 조짐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1.4%까지 빠지는데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 제가 1735원, 4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유 물량을 계속 줄였습니다.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몰빵으로 넘어가기에는 만약에 지금 급반등해서 지수가 급등해 버린다면 이는 인버스 쪽이 관념이기 때문에 거꾸로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단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었는데요. 장 후반에 가서 갑자기 이 개성공단 관련주가 제가 이 경농을 보고 있었거든요. 경농이 이제 바닥에서 매수하려고 이제 많이 빠지길래 요 정도 되면 그 엘컴텍 팔았는 자금이 있었으니까 이건 진짜 이 정도면 바닥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매수하려고 딱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개성공단 관련주가 쫙 이제 반등 모습이 나오길래 그래서 급하게 지금 인디애프를 제가 2360원에 요 올라가는 거를 발견하고 2360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면서 엘컴텍을 계속 팔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인디애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경농 매수하고 경농은 15,100원 15,100원 요 정도 선이죠. 그죠? 요때 매수하고 그러니까 그 인디애프가 계속 쫙 올라가니까 개성공단 다음에는 쌀 비료 지원이니까 농업 관련이니까 그래서 경농 조비를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조비는 23,100원 잡았죠. 돌아서는 거 보고 그냥 바로 연속적으로 쫙 잡았습니다. 그 다음 한창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저점까지 왔죠. 그래서 급반등을 생각하고 한창은 218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185원 2815원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선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매수하고 나서 다들 반등을 해서 일단 이 부분에서 수익을 조금 올릴 수 있었고요. 엘컴텍은 계속 1230원에 계속 매도를 해서 거의 본전 정도 선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양조를 매수했는데요. 제가 유시민 관련주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130만원 정도 날려버렸는데요. 그래서 복수하는 의미도 좀 있고, 보혜양조가 유시민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하게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 보혜양조가 여기서 급등할 때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상당히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상장 폐지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나름 괜찮게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유시민과 관계없이 급등을 했었고, 유시민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다시 갭으로 떴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출마 의사가 없다면 원래대로 돌아오자면 여기 정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필요 이상으로 물렸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면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하게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32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뭐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 복귀를 떠나서 보혜양주 자체만으로도 반등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방법으로든 정계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주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본인도 그걸 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멘트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공직이나 정계로 진출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주 묘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하는 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정계 진출하는 쪽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 본인이 하겠다 안 해도 주변에서 이제 등대 밀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해서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매수를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잔고가 엘컴텍 1061만 원인가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모두 다 정리하고 추가로 200만 원씩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어느 한 종목이 내려가더라도 손실을 크게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몰빵은 좀 위험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2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인디에프가 한 300 정도 매수를 했네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매수했지. 이거는 주문하면서 조금 실수를 했는 것 같아요. 원래 20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뭐 좌우지간에 대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200만 원씩 쭉 해서 매수 5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잔고는 1087만 8천 원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그 인디에프 매수하고 이 남북경협주 매수해서 나온 수익, 장 막판에 올린 수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본전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다 참고를 해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 차원으로 제가 보고 있고, 또 남북 경협주 쪽에 어떤 괜찮은 뉴스가, 개성공단이 지금 약간의 괜찮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되게 특이한 건 아니고, 이제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그 물량들을 북한에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제 이걸 다 수출해 갖고 써버렸다는 뭐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그 문이 잘 잠겨 있다 이런 이제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니까 개성공단 재가동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서 방북해서 확인을 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이제 북한하고 어떤 북한에서 대화 모션으로 나오게 된다면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월요일 날 남북 경협주 쪽으로 일단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인디에프하고 경농, 조비, 한창 요 정도 종목이 우선 먼저 출발할 것 같다 싶어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심 종목은 장 끝나고 집에 퇴근해 갖고 와서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종목인데요. 나무기술 이제 빠질 만큼 좀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유비케어도 마찬가지.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올라가지 싶은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 유로스라는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뭐 이런 쪽에 뉴스가 있길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뭐 수소 탱크 폭발 이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악재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또 그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악재로 해가지고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여전히 인버스 종목, 빅텍, 엘컴텍, 그 다음에 SCI 평가정보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지수가 급락해서 그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를 대비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서 제가 말이 막 꼬이는 것 같은데요. 나름 요번 주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집에 이제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 장사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죠. 요즘 장사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물건 해오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이 시장에 집중할 상황이 잘 못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조금 막 감정적으로 막 그냥 몰빵 막 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좀 음악 들으면서 쉬면서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200만 원씩 끊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한 종목 한 종목씩 조금씩 수익을 올리는, 그러니까 많이 벌겠다는 마음보다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지금 뭐 아주 뭐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많이 버는 쪽보다는 손실 보지 않는 방향으로 안전한 매매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에 저도 지금 오른다 내린다를 하도 막,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막 빠지고 있다가 막판에 그 남북 경협주가 급반등하는 순간에 하도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빡 매매를 해놓으니까 정신이 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막 그 폭풍 매수를 했죠. 그래서 단타하듯이 막 그 집어넣어서 운 좋게 약간의 수익은 올렸는데요.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